남성과학을 주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는 실제로 이식 환자들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 분야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이식 환자의 성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의 성기능과 여성의 성기능 장애는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학적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성 성기능 장애, 그중에서 발기부전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발기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발기부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서론에서 알아보고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경이라는 것은 발기를 담당하는 이 두 개 한 쌍의 음경 해면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요도 해면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한 쌍의 음경 해면체는 이 백막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막에 이제 둘러싸여 있고, 실제로 이 음경의 내부는 무수한 동양강이라고 불리는 혈관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관을 평활근이 혈관벽을 둘러싸듯이 이런 동양강이라는 그 혈관방을 아주 촘촘하게 이 평활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경은 하나의 거대한 혈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기 현상은 이제 성생활이 다 그렇지만은 아주 정상적인 그 정신 상태가 건강해야 되고, 이제 육체적 상태도 건강해야 되고, 이 양자가 문제가 있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주로 남성 호르몬을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내분비 환경에서 이 정신계의 영향을 받는 신경혈관 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자극이 들어오면은 이 대뇌로부터 흥분이 이 척추를 통해서 전달되어가지고 이 음경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고, 이 동양강을 둘러싸고 있는 음경 해면체 평활근들이 이완이 되면서 발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평상시에는 이 동양방 조그만 혈관방을 둘러싸고 있는 평활근들은 약간 수축이 되어 있어서 1분당 한 5cc 정도의 혈액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기 자극이 되면은 이 평활근들이 이완되면서 순간적으로 그 혈류의 유입 속도가 약 10배, 그러니까 분당 한 50cc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음경이 팽창하게 되고, 거의 완전히 팽창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백막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백막을 수동적으로 누르게 되면서 이 정맥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발기 현상이라는 것은 음경에 피를 가득 넣었다가 그 피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어두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발기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발기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결국 이제 산화질소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써가지고 이 사이클릭 GMP라는 물질이 결국은 농도가 올라가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이클릭 GMP는 이 PD라고 불리는 효소에 의해 가지고 이 가수분해를 되면서 그 작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음경 해면체는 여러 가지 유형의 PD 효소 중에 유형 O형 유형이 아주 유달스럽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에 개발돼서 우리나라에 1999년에 도입된 상품명 비아그라라고 불리는 이 실데나필은 이러한 PD5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기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기를 강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발데나필이나 타달라필, 시알리스라 불리는 이런 세 가지 약제가 외국에서 개발되어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동아제약이 자체로 개발된 자이데너라는 약이 있고, 또 SK케미칼이 개발한 엠빅스라는 총 5개의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가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발기부전이라는 것은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는데 충분한 발기를 얻지 못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경의 강직도 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삽입에 실패하거나 삽입에 성공하더라도 성도의 완성, 그러니까 사정에 이르기까지 이제 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과거에 이제 임포텐스라는 이런 말은 굉장히 부정적 의미가 강해서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주로 발기부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은 되게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이러면서
정도에 관계없이 발기부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의와 발기부전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되는데 아주 심하지 않은 아주 경미한 발기부전은 거의 변함이 없는 데 반해서 심한 발기부전들이 좀 더 급격하게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었고 실제 우리나라의 조사에서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 2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발기가 안 된다.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정신적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했지만 실제 거의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음경의 그런 해부학적 구조와 발기 현상의 생리학적 현상들이 균형되면서 실제 발기부전 환자들이 대부분에서 신체적 원인을 이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 원인이 나타나면 정신적 원인이 반드시 따르게 되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는 대부분 이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나 약물, 정신적 원인에 의해서도 발기부전이 올 수 있지만 발기 현상을 담당하는 신경과 그리고 혈관 이런 데 문제점이 생기면 모두 이 발기부전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발기부전과 만성질환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는 이제 척수 손상, 그 다음에 제1형 당뇨, 그 요즘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는 전립선 암의 수술을 하면 신경을 다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기부전을 유발하고요. 흔히 동반되어 있는 질환으로 보면 고혈압, 당뇨,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그리고 만성신부전 등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 말고 거의 그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을 살펴보면 이 나이가 많다, 고혈압, 흡연, 당뇨병, 비만,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지질대사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 남성, 발기부전 환자는 다 남성이니까 당연한 거고 나머지 이 위험인자들 모두가 발기부전에 동일한 위험인자로 장애가 돼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경은 하나의 거대한 혈관이고 실제 발기부전이라는 대부분 전신 그 동맥경화증과 대부분 연관되어 있는 혈관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60 내지 70%가 발기부전이고 고혈압 환자에서도 한 5, 60%가 이 질환이 동반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발기부전입니다. 실제로 이제 발기부전이 되면은 환자들이 되게 좀 우울해지고 약을 잘 안 먹거나 이런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기부전이 굉장히 흔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사들한테 말을 하고 치료를 받는 환자의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이제 이게 좀 이런 문제를 꺼내는 것을 의료진 앞에 상당히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좀 자기는 괜찮은데 여자 파트너가 아프다든지 또 피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의사 측은 대개는 이걸 의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실제로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굉장히 바쁜 그런 진료 시간과 그런 진료 환경에서 환자가 이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는가 의사가 직접 끄집어낸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만성신부전에서 발기부전은 얼마나 흔하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투석과 이 시기 발기로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객관화된 설문조사지를 사용해가지고 이 발기부전의 유병률을 조사하는 연구가 되게 8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되게 환자 숫자로 따져보면 한 1000명 이상의 그 투석 중에 만성신부전 남자 환자들. 그래서 보면 발기부전의 유병률이 낮게는 60%, 높게는 86%, 대개는 80% 이상이 발기부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미국 보고에 따르면 302명의 그 투석 남성 중에 발기부전의 유병률은 82%고 그 중에 반은 거의 성생활이 불가능한 심한 발기부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많고 특히 당뇨병이 동반되는 경우에 발기부전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만성 신부전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뭐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대개 그 동반되어 있는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다른 약물, 그리고 자율신경계 이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당뇨병과 연관된 그 신부전이 많기 때문에 발기부전 환자의 비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른 터키 연구를 보면 이 발기부전 환자에서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제 빈혈이 있는 것하고 발기부전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이 삶의 질적인 측면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두 가지 상태를 교정하면 환자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 환자가 투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반 신체 증상이 호전되지만은 실제 발기력은 거의 호전되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석을 하더라도 발기력은 절대 회복되지 않고, 신이식을 하면은 상당히 좋아진다는 보고도 있고 변화가 없다는 보고도 있고 오히려 또 나빠진다는 보고가 있고, 그래서 아마 신이식을 하더라도 발기력이 호전되는 효과는 상당히 미미할 거다. 그래서 이식 전에 발기력이 그나마 좋은 사람,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아마 발기력이 회복되는 게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간질환을 보면 실제로 이제 81명의 안정 상태의 만성 간질환 보균자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환자들에서 발기부전의 유병률 조사해 보면 한 50% 정도 나타나서, 이거는 이 연령대의 발기부전 유병률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보고도 있지만, 우리 가까운 그 일본의 보고를 보면 실제로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이 발기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제외한 그런 간질환, 만성 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85%가 발기부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흥미롭게도 이제 혈청 알부민이 낮아지면 발기부전을 가질 위험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보면 이제 이식을 이식 직 이제 거의 이제 자기가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말기 간질환 환자,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두 개의 보고를 보면 아예 성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30%고, 그나마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나머지 이제 성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조사를 보면 발기부전이 55%, 74%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발기부전이 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거고, 이 간이 이제 나빠진 말기 간 질환 환자를 보면 주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는 이런 내분비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 이식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발기력은 좋아지는가, 그걸 조사를 해보면은 성생활을 하지 않던 아까 그 보여줬던 연구에 한 30%의 환자들이 이식 전에는 성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이식 후에 한 15%. 이거 줄어든 거죠. 한 반 정도가 이제 성생활을 하게 됐지만 실제 이제 발기부전의 유병률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이식이 성공하더라도 발기력이 호전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간이식을 하게 되면 재반 증상이 좋아지면서 여성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남성은 전반적으로 이 성적 문제는 상당히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식이 이루어진 그런 환자의 발기부전의 치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발기부전 환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내용을 가진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발기부전 환자의 치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인데, 이거는 아까 그 기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약을 먹는다고 발기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기전 자체가 발기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시도하지 않으면 약을 먹고도 그냥 약이 어느 시간에 몸에서 빠져나가 효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성자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 효과를 보면은 치료군마다 좀 다르지만은 한 60 내지 70%가 이 약물 치료에 반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발기부전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당뇨병이 그 합병적으로 온 사람, 그 전립선암 수술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부작용은 이제 10 내지 20%가 경험하게 되는데 주로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 약의 그 효과라는 것이 혈관을 늘어뜨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음경에만 작용을 하지만 다른 혈관에도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혈관이 늘어나면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코가 막히는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부작용들은 되게 경미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혁신적 치료약제로 쓰이는 뭐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이소케카 같은 이 질산염 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절대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이 질산염 제제하고 같이 복용하게 되면 급격하게 혈압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사용하는 알파 차단제도 같이 복용을 하면 혈압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용 시각을 좀 차이를 좀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65세 이상이거나 간 기능이나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량을 줄여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투숙 환자에서도 이제 요즘 이제 내과 선생님이 이 약을 많이 처방을 하게 되는데 신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어 있죠. 그래서 용량을 감소하는 게 필요하지만 실제로 성기능 개선 효과나 부작용 발생 빈도 이런 걸 보면은 일반적인 발기부전 환자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처방을 해가지고 보면은 한 30 내지 40% 환자들은 치료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그 실패한 원인들의 한 절반 정도가 환자들이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못했던 것들이 주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적절한 성자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환자들이 대부분 물어보면 약을 먹고 아무런 그러니까 약에만 의존을 하고 기대해서는 절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약의 효과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뭐 한 알 정도 먹어보고 안 된다고 이제 포기하기도 하고 대개 이제 이 앞에 두 개, 세 가지 이 두세 가지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동반된 질환을 교정한다든지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경구용 발기부정 치료제 이제 실패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아침에 측정한 남성 호르몬치를 봐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남성 호르몬을 공급함으로써 이 발기부전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반응하는 군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공음경 흡인기라는 이런 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구의 원리는 음경을 이렇게 진공 상태로 밀폐를 시키고 여기에 조작을 하게 되면은 이 음압이 생겨가지고 공기를 빨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피가 들어와서 발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고무린이 있는데 이 고무린이 밑으로 내려가지고 기구를 분리를 해버리면 이 피를 가두어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인데 우리나라 환자들은 그렇게 선호하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법에도 안 되면 좀 더 복잡한 치료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2차 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가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은 이 해면체 내에 그러니까 음경의 그 발기를 담당하는 음경 해면체에 직접 혈관 확장제를 주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률이 거의 90% 정도 이랍니다.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한 50% 정도가 탈락이 되고 그 이유는 역시 이제 주사제에 대한 공포하고 번거로움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생활의 회복을 강력하게 환자들이 희망할 때 마지막으로 3차 치료법은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제가 간이식 환자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성공적으로 신이식이 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됐는데 발기부전이 있어가지고 여러 치료법이 안 돼서 마지막으로 와서 동경보형물 삽입술을 하고 지금 또 만족하면서 잘 지내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그 비용 자체가 보험이 안 되고 고가고 감염이 되면 기계를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 만성 신부전 환자하고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는 일반 인구에 비해서 발기부전 유병률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식이 이루어지더라도 발기력의 향상 효과는 제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많이 회복됐는데도 발기부전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식이 이루어진 환자의 발기부전 치료 방침은 일반적인 환자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정부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1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나 부작용 정도도 다른 일반적인 환자분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자극을 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발기력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전문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 부부 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